에트워터는 그 한 해 동안 3번 죽었습니다. 한 번 죽을 때마다 책 한 권을 써. 죽다 살아나는 것도 억울한데 책까지 쓰라니 미칠 노릇이죠. 레베카는 태어나기도 전 가족들과 함께 지구로 갈 사람을 정하는 회의 자리에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삶의 목적은 빛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너머에 있는 겉으로. 안녕하세요. 수면동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만약 누군가 임사체험과 외계인 접촉 현상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혀 다른 두 현상처럼 보이죠? 하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는 저 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두 현상을 40년 넘게 나란히 연구해온 분이 계십니다. PMH 에트워터.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 IANDS의 이사를 지냈던 분이시자 수천 명의 임사체험자를 인터뷰하며 이 분야를 개척해온 연구자이십니다. 와우, 임사체험 연구의 데모 같은 분이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에트워터가 거의 반세기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자신의 마지막 책에 담았습니다. Aliens and the Near Death Experience. 외계인과 임사체험. 이 책에는 38명의 임사체험자들이 겪은 외계 존재와의 조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38번째 이야기 다음 에트워터 자신도 여태 밝히지 않았던 개인적인 경험 하나가 함께 실려 있어요. 에트워로 본인의 이야기까지요? 네, 시작은 1977년. 에트워터는 그 한 해 동안 3번 죽었습니다. 임신 중에 아이를 유산했고 합병증으로 3달 사이에 3번 심장이 멎었어요. 1월 2일, 1월 4일, 3월 29일 매번 임사체험이 뒤따랐습니다. 다시 살아난 뒤에는 기어다니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고 해요. 걷는 법, 좌우를 구분하는 법, 보고 듣는 법까지 전부 다시 익혀야 했습니다. 3번째 죽음에서 그녀는 빛을 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목소리와도 닮지 않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에트워터는 그 목소리를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구하라. 한 번 죽을 때마다 책 한 권을 써. 그냥 살아난 것도 아니고 숙제까지 받아온 거네요? 네, 죽다 살아난 것도 억울한데 책까지 쓰라니 미칠 노릇이죠. 3번의 임사체험을 겪었으니 3권의 책을 써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수면동화는 숙제로 구독자 500을 달성해야 하는데 아직 한참 못 미치죠? 좋아요도 필수입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에트워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행 매니저로 일하던 그녀는 어느 날 승진 통보를 받은 바로 그날 사표를 냈고 차 한 대에 짐을 싣고 버지니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임사체험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고 임사체험 연구의 개척자인 케네스 링 박사님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링 박사님은 에트워터가 혼자 모아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 그녀를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 IANDS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에트워터는 수천 명의 임사체험자를 인터뷰했고 그 결과는 여러 권의 책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천 명의 임사체험을 기록하던 에트워터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존재들이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부르는 모습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설문에 의하면 성인 임사체험자 약 3,000명 가운데 20%가 자신을 다른 행성 출신이라고 느꼈대요. 9%는 UFO에 납치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아동 임사체험자 277명 중에는 39%가 다른 차원에서 왔다고 느꼈고 14%가 외계인 접촉 경험을 말했습니다. 와우, 죽었다 살아난 사람 10명 중 2명이 자기가 지구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네, 죽음에 가까이 갔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자신을 단순히 죽지 않는 영혼으로만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지구에 오기 전부터 존재했고 그 기원이 지구 밖에 있다고 느낀 거예요. 이쯤 되면 케네스 링 박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링 박사님은 자신의 저서 더 오메가 프로젝트에서 임사체험과 외계인 접촉이 서로 다른 현상처럼 보이지만 경험자의 삶을 비교하면 계속 겹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네. 네, 간단하게 살펴보면 임사체험자는 몸에서 분리됩니다. 외계인 접촉 경험자는 침실이나 차량에서 분리되어 이동해요. 임사체험자는 빛의 존재를 만납니다. 외계인 접촉 경험자는 비인간 존재를 만나요. 임사체험자는 생애를 검토받습니다. 외계인 접촉 경험자는 검사와 교육, 정보 전달을 받습니다. 임사체험자는 지구로 돌아갈 임무를 받습니다. 외계인 접촉 경험자는
인류에 전할 메시지를 받아요. 두 경우 모두 경험 이후로는 직관과 감각이 예민해지고 또한 근처 전자기기가 자주 오작동한다고 해요. UFO 현상에서 전자기기 오작동은 자주 들리는 이야기인데 임사 체험자들도 겪는다는 사실은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이빨이 달달달 떨리는 이야기죠. 오, 그럼 둘이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두 현상은 정말 다른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같은 장소로 들어가는 다른 입구였을까요? 아무튼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에트워터가 직접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38명의 이야기를 전부 이야기하면 여러분 귀청이 떠질 것 같으니 그 중에서도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는 순서로 5사람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마입니다. 게마는 6살 때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준 진정제를 과다 투여받고 몸이 멎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병원으로 차를 몰던 그 순간 게마는 몸 밖으로 빠져나와 차 지붕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커다란 존재의 손 같은 것이 게마를 감싸 안고 터널을 지나 눈부신 빛의 무리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신적인 존재와 대화를 나눈 뒤 게마는 다시 병원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 임사체험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게마는 스페인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거대한 원형빛을 목격했습니다. 그 빛은 실제로 1979년 바르셀로나 일대를 뒤흔든 UFO 목격 파동과 시기가 겹친다고 해요. 임사 체험을 겪은 소녀가 1년 뒤에 진짜 UFO까지 봤다고요? 네, 어쩌면 임사체험이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를 보게 만든 걸까요? 자, 두 번째는 티나의 사례입니다. 티나는 2008년 임사체험 도중 우주선처럼 보이는 작은 비행체에 실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문어를 닮은 존재와 흔히 그레이라고 불리는 회색 외계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외계 존재의 형태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티나는 그것이 아버지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봤습니다. 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아버지인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에트워터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는 건 그들이 죽어서도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저도 이 대목에서 허를 찔렀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찰진 복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의 사례입니다. 보니는 약물 알레르기 반응으로 위독해진 상태에서 사후세계로 보이는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긴 책상 뒤에 5명의 존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는 그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존재들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도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다. 와우.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니 뭔가 이상한데요? 네, 정말 이상하죠? 근데 바로 이 이상함 때문에 보니의 대답은 오히려 더 진짜처럼 느껴져요. 아무튼 에트워터가 인터뷰한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줄리는 최면퇴행을 통해 인간의 DNA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에너지적 지능이 담겨 있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타마라는 근사체험 이후 자신의 DNA가 깨어났다고 느꼈고 그 뒤로 자신이 여러 별에서 온 존재라는 감각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브리나는 인간의 유전자 안에 지구 밖의 흔적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감춰져 있을 뿐 분명히 거기 있다는 거예요. 레베카는 태어나기도 전 가족들과 함께 지구로 갈 사람을 정하는 회의 자리에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어려운 역할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가 겪은 일을 자원했다는 거예요? 네, 저희 사이먼 본편에서 사이먼이 태어나기 전 그레이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 했었죠? 정말 머리뚜껑이 벌컥 열리는 기분입니다. 네 번째는 알렉스의 사례입니다. 알렉스는 임사체험 도중 우주정거장처럼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편집하는 존재들을 봤습니다. 흔히 임사체험자들은 자신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는데 알렉스가 본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그 파노라마가 펼쳐진 곳이 빛의 세계가 아니라 컴퓨터와 책상에 놓인 우주정거장 같은 장소였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라이프리브를 사무실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딱딱하죠? 이왕이면 같은 곳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다섯 번째는 로렐리입니다. 로렐리는 7살에 물에 빠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만물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 존재는 로렐리에게 그녀의 부모가 사실은 외계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몇 년 후 로렐리는
하늘이 찢어지듯 열리고 축구장만한 크기의 비행체가 나타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격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정황이 있어요. 가족과 친분이 있던 한 경찰관이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걸려온 UFO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비슷한 형태의 비행체를 봤다고 확인해 준 거예요. 물론 경찰관이 확인해 준 것은 어디까지나 그날 그 자리의 UFO 목격 정황일 뿐 로렐리의 부모가 외계인이라는 주장 자체를 검증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냥 로렐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면 동안은 그게 안 되죠. 외계인 부모님이라니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 자체는 진짜였다는 거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비슷한 존재들을 만나는가? 이 질문에 이론으로 답하려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케네스 링 박사님과 존 맥 박사님입니다. 네, 존 맥 박사님은 정말 만인의 연인이시죠? 아무튼 링 박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조우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조우 성향이라는 건 환상을 잘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하나에 깊이 몰입하는 능력이 유난히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링 박사님은 이 능력이 대개 어린 시절의 학대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링 박사님이 정리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래요. 어린 시절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학대와 트라우마, 유체 이탈과 해리 경험. 잠깐만요. 해리 경험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해리는 정신이 현실에서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링 박사님은 이게 대개 어린 시절의 고통에서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한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분리시키는 법을 익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신을 지키려던 거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계속해서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강한 직관과 예지, 전자기기의 잦은 오작동, 그리고 어떤 존재에게 선택되거나 임무를 받았다는 감각. 이 모든 걸 겪은 뒤에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뀝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의사 존 맥 박사님 역시 이들을 단순한 망상 환자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셨어요. 맥 박사님은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왜 이 경험이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는지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트워터와 맥 박사님은 오랜 시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맥 박사님이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건 에트워터가 수집해온 수많은 임사체험 사례들이 아니었습니다. 에트워터 자신이 세 번째 죽음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77년 세 번째 임사체험에서 돌아온 뒤 회복 중이던 에트워터에게 낯선 이름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아라쿠스. 이 존재는 자신을 외부에서 찾아온 방문자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에트워터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존재, 다시 말해 그녀의 전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인 접촉담은 외계인이 나를 찾아왔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에트워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바뀌어요. 외계 존재는 그녀를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그녀였어요. 에트워터는 이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한동안 이 경험을 완전히 숨겼다고 해요. 두려워한다고요? 왜요? 아르쿠스가 튀어나올 때마다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낮고 거칠고 시끄러운 에트워터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튀어나와서는 좀처럼 멈추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은 그걸 일종의 빙의라 여겼고 겁에 질려 서둘러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9년 친구 베티의 도움을 받아 에트워터는 가벼운 최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에트워터는 의식을 유지한 채 아라쿠스가 말하도록 놔뒀어요. 당신의 몸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손가락은 6개입니다. 피부는 회색빛이 감도는 초록색. 심장은 3개입니다. 피는 당신들과 같은 색이 아니에요. 초록빛에 가깝죠. 우리는 물이 많은 별에서 왔습니다. 그 별의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우주선은 14척. 각 우주선에 200명이 넘게 타고 있었죠. 하지만 곧바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지구는 아직 어렸습니다. 격변의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냐고요? 744년, 그리고 반. 지구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내려갈 수 있었었죠. 팔로마산 근처였습니다. 팔로마산이요?
네,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산이에요. 아무튼 베티가 물었습니다. 당신 별은 어떻게 됐나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젠가 그 별로 돌아갈 수 있나요? 노노노. 그 세계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별들은 오고 별들은 갑니다. 우주도 오고 갑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죠. 삶의 목적은 빛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너머에 있는 겉으로. 아무튼 저희는 이곳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불꽃 속에서 죽었습니다. 몸은 부서졌지만 타지는 않았지요. 영혼이 갈라졌습니다.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로. 그렇게 저는 수천 년 동안 여러 형태와 사물 속에 깃들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따뜻한 피를 가진 생명체의 형태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었지요. 그럼 에토토의 몸에 있는 게 그 수천 년의 여정 끝에 도착한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에투오토는 훗날 이 아라쿠스 이야기를 책으로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맥 박사님이 그 책에 서문을 써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함께 파고들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만남을 한 달 앞둔 2004년 9월, 맥 박사님은 런던의 거리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쓰기로 했던 서문도 두 사람이 나누기로 했던 대화도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에투오토는 세 번째 죽음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라쿠스가 정말 누구였는지 그 질문을 끝내 누구에게도 검토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1977년부터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금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에투어터는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한 2026년, 책이 나오고 한 달 후 에투어터는 더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외계 존재를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로 상상해 왔습니다. 먼 별에서 출발해 우주를 건너 금속으로 만든 비행체를 타고 지구에 도착하는 존재요. 그러나 이 38명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 외계 존재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을 안내자로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가족의 진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로렐리가 만났던 만물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부모의 진짜 기원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기억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외계 존재는 정말 우주 저편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그 경계 너머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임사체험과 외계인 접촉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죽음에서 시작되고 다른 하나는 밤하늘에서 시작되지만 두 길은 인간이라는 정체성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에투오터가 세 번째 죽음에서 가지고 돌아온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 그들이었다면.